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해법 손명석 소장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나이스 스탁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사투리에 보면요, 그 세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비가 뭐냐면요, 새우를 뜻합니다. 새우를 전라남도 방언으로는요, 세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새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예, 세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세비가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그 직무 활동하고 품위 유지를 위해서 나라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그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특혜, 각종 특혜를 폐지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의원이 이제 다른 직업을 이제 겸직하는 거, 이제 투잡을 이야기합니다.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들의 연금 전면 폐지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지금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호동 무임금 그 19대 국회가 지금 2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일을 안 하니까 계속 파업을 하지 않겠어요? 같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호동 무임금 그래서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지난달 세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세비. 민주통합당도 똑같습니다. 그 의원 연금 폐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도 국민 소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어떤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잘못을 하면 국민이 소환을 할 수 있는 거죠. 멋집니다.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들을 두고요. 우리 5천만 명 중에서 4,500만 명은 야,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겠어요. 뭐 그런 소리도 하여튼 제 귀전에 들립니다만 아무튼 이번만큼은 전 국민이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그러면 특권과 특혜가 뭐가 있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나 신문지상에 이렇게 올라오는가 하고 여러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여튼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요.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숟가락을 집어던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이제 표를 보면서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과연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그 주요 권한과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하나씩 한번 짚어보면서 오프닝 멘트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국회의원 세비가 연간 1억 4,689만 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홈쇼핑 보면 9,990원. 이거 싫어하거든요. 99,900원. 예,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쉽게. 국회의원 세비가 연간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보좌진이 있습니다. 이제 보좌 직원이 7명에다가 플러스 인턴이 2명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좌진 연봉이요. 4억 원입니다. 전체적인 거는 이제 3억 9,513만 원 이러는데요. 그냥 4억 원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회관 운영비라든가 차량 유지비 그리고 이제 정책 자료를 발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발송비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자료를.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자꾸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발송비, 기타 지원금이요.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가족수당이 나오는데 마누라 있으면 4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라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 기준입니다. 분기는 아시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당 44만 8천 원, 그러니까 약 45만 원이 지원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 의원 여러분들이 1년에 1억 5천을 받는데, 자녀학비 보조수당, 45만 원, 이거 더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4만 원.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을 45평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용해야죠. 의정활동 하시려면. 자,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은 뭐냐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시다가 남의 집 담을 넘어서서 그 집에 가서 귀중품으로 훔쳐오면 그거는 현행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닌 이상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입니다. 다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든가 표결에 관한 국회 밖에서의 면책 특권이 있고요. 해외 출장 시 제외 공간에서 영접을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출입국 절차와 보안 심사 간소화라는 것은 그저 무사 통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나란 일 하시는 분이니까 이건 간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귀빈실 그리고 귀빈 전용 주차장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요. 보면은 저는 안 가봤어요.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원, 양의원 그리고 체력 단련실, 목욕탕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본청에서 회기 중에 의원 전용 승강기 공짜입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연 1년에 2번, 2회 이상 해외 놀러 갈 때 국고 지원입니다. 아이고, 예.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놀러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찰입니다. 1년에 2회 이상 해외 시찰 가실 때 국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게 65세 이상 전직 의원이 매달 120만 원을 수령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법 31조에 근거해서 국유 철도 공짜, 비행기 공짜, 선박 공짜 무료 이용 가능합니다. 홈쇼핑에서 뭐 선전하는 것 같아요. 골프장 이용 시 사실상 공짜. 그러니까 사실상 회원 대우라는 건요, 공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 소관 부처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 상대로 관련 어떤 자료 요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상임위원장에게 심사, 감사, 조사에 지장 없는 한에서는 상임위 비공개 회의록, 그리고 기타 비밀 참고 자료 열람 요구 가능합니다. 상임위원장에게는요, 1개월에 1,000만 원, 1년에 1억 2천만 원, 판공비 별도 지급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1억 5천만 원 후원금 모금 가능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어렵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좀 되는 대로 3,000원이든 5,000원이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 드는 우리 국회의원 의원께 3,000원, 5,000원씩 꼬박꼬박 붙이기로 했어요. 이제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을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서 볼 때는 이렇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국회 본회의 출석이나 의원 입법 활동 이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더라도 연 대략 한 1억 원의 세비를 받아갑니다. 보좌 직원, 연봉 등을 포함하면 국회의원 1인당 대략 최대 약 한 6억 원 정도의 국민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소비세 5%에서 단계적으로 10%로 이제 올려가지고 좀 시끄럽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10%였어요, 부가세가. 자, 여기에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하루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그만두더라도 월 120만 원의 의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초선 의원 우리 19분께서 국회의원 평생연금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내놨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정의 육성법 제2조 제2항, 그걸 아실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헌정의 정관, 연로 회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규정에는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한 사람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매월 120만 원씩 평생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적습니다. 나란 일 하신 분이 그만두셨는데 더 드려야죠. 뭐 한 400만 원씩 드리세요. 그래서 일단 국회의원 배지를 뭐 달고 보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지는. 그래서 달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라든가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일단 국회의원의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도 박탈됐는데 평생연금을 받게 됩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한 달에 120만 원 꼬박꼬박. 작년에 780여 분이 평생연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무려 연간 총 112억 2,700만 원입니다. 야, 이 돈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국의 택시 기사분들께서 파업하셨는데 그분들께 쫙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기서 어떤 시청자분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한테, 야, 성 소장, 예, 연금이라는 건 말이야. 결국 자기가 회계 중에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자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서민이 내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금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요, 국회의원 연로연금은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인 부담금 한 푼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월급에서 꼬박꼬박 낸 돈 나중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가 그냥 그대로 흘러갑니다. 거기다가 일부 국회의원들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의정활동이 힘들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십니다. 아르바이트. 예, 뭐 편의점에 가서 시급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요, 투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역시 대단하신 분들이야. 국회법에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300명 중에서 3분의 1입니다. 약 한 100여 명 가까운 분들께서 겸직을 신고했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뭐 그런 분들은 그냥 안 했으면 저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9대 아직 그 문은 안 열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특혜 이번 그 폐기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요. 과연 법안이 통과될까요? 예, 이런 특혜는 진작에 줄였어야 되고 이제 국민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눈 똑바로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뻥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뭐 최근에 경기 그 유럽발이라든가 그다음에 G2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기 둔화로 인해서 무슨 주식시장도 물론 힘들겠습니다만 어떤 자영업이라든가 모든 그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요. 아침에 머리를 이렇게 뽀글뽀글 감고서 이렇게 뚝 털고 나면요. 머리카락이 이만큼씩 나와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애시당초 보내지 말든가 이런 뉴스를 보면서 좀 안타깝고 좀 기분이 좀 거시게 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그래서 그런 말이나 안 해야 모르면 그냥 뭐 그대로 넘어가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또 파업 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불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잘 좀 돼갔으면 좋겠어요. 주가도 안 좋은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제 모든 그 시청자분들은 되게 이제 주식을 되게 지금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아마 시청을 많이 하시고요. 그 중에는 또 경제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지난 방송 때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 그러니까 추천은 아니고요. 제시도 아니고 강의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렸던 종목을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종목 몇 개 이렇게 좀 훑어본 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풍요 캔들과 풍요 라인 이런 순서로 1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편안한 자세로 대한민국 국회의원 화이팅! 아유, 너무 고생 많아요. 의정활동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자, 일단 우선요, HTS로 우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내용을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종근당입니다. 종근당과 동아제약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이후에 말이죠. 예, 수요일 이후에, 지난 방송 이후에, 주가가 좀 옆으로 횡보하다가 좀 그래도 좀, 우리 좀 치솟아 올라갔었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제 이쪽 부분이었죠. 그죠? 예, 이쪽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주가가 흘러내려올 때는요, 검정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반등할 때는,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평선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네,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기 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날아오는 모습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오다가 밑으로 확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콕 찍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뭔가 준비를 하라는 얘기겠죠? 예, 준비를 하여라. 예,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쪽에서 이제 그 오늘 이제 드릴 강의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요. 이렇게 이제 그 양양양양입니다. 양양양양. 자, 양봉, 음봉을 자, 봉자를 빼고요. 제가 양양양양,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테니까 양양양양이 뭐야 하지 마시고요. 양봉 음봉 하면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그 이후에 이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4개를 이렇게 끌어옵니다. 자, 여기도 캔들이 4개, 이쪽에서도 캔들이 4개입니다. 그렇죠? 즉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어떤 그 의미로 받아줄까요? 잠깐 쉬어가겠죠? 왜 4개를 잡아주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만 하신다면 매매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요. 여기서는 아직 그림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래도 양양이나 그렇죠? 양양 이런 식으로 혹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진행형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80원대쯤 이쪽을 좀 한번 눈여겨 좀 보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우선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요. 이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쪽에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이쪽 이것도 하나의 캔들입니다. 그래서 중심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가져다가 화살표를 댔더니요. 바로 지난 제가 수요일 날 드렸던 방송 시간대와 거의 일치합니다. 일치해서 지금 현재 캔들은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심 라인에 요 점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점선은 요거를 5대5로 나눴을 때의 이 상단 부분을 3분의 1 지점 세 토막 해놓은 겁니다. 그 토막에 지금 지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떤 매수를 들어갔을 때 여기가 손절이라고 생각하면 매수 매도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를 내포하는지를 이쪽에서 한번 확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이쪽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자, 동그라미 치면 안 되겠네요. 이쪽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 화면에 한 번에 들어올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 지난 수요일이고요. 그 이후에 좀 더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캔들이 4개입니다. 여기서도 양양양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양양양 나왔던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제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양봉 4개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물론 이쪽에도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그런 양봉은 없습니다. 물론 이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간 적도 없었고요. 뚫은 적은 한 번 있습니다만 꼴이 겉만 줬죠. 그랬다가 최근에 주가가 바닥 다지고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캔들 양양양양 여기서부터 캔들 4개 양양양양 그러니까 이 양양양이 이 양양양 이 양양양 그 양양양이 그 양양양이다. 아유 그냥 아주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쪽에서는 그럼 뭐가 있었죠? 라고, 이쪽을 또 잠깐 고점 부분에서 제가 한번 확대를 해드리면, 고점 부분에서 확대드리면, 이쪽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자, 요 차트 강의가 끝나면 바로, 그림 차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설명드릴게요. 양양, 음양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1번과 2번과 3번과 4번에 캔들이 있습니다. 3번 캔들이 있는데 첫 번째 캔들은 무조건 양봉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 캔들도 무조건 양봉이 돼야 됩니다. 2번, 3번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하나가 들어가는데요. 놀라운 건 4개 중에서 3개가 양봉이요. 하나가 음봉입니다. 아시죠? 네, 3개가 양봉, 하나가 음봉인데 음봉의 순서가 1, 2, 3, 4 캔들 중에서 2번이든 3번이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상승 추세요. 한 파스, 두 파스, 쓰리 파스. 자, 엘리엇 파동에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눌림목 파 말고요. 상승파에서 보시면 그 파가 어떤 파냐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죠. 올라갈 때 이쪽 부분에 뭐가 캔들이 4개씩 나오는데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엘리엇 파동과 다른 게 성 소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닥이 낮고 그 다음 파동이 크고
그 다음 마지막 파동이 상당히 높게 캔들이 형성되면 거기가 고점이다. 거기가 고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종근당 이 차트를 이렇게 지금 보고 이쪽에서 지금 캔들 부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던 이 자리를 벗겨서 이렇게 오니까요. 놀랍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기쁨 주고 사랑받는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점선으로 놓고 여러분들한테 기왕에 드리는 강의니까 확실하게 강의를 드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쪽을 캔들을 잡고 이렇게 이 자리가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이거를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성서양에 드리는 강의는 우연의 일치가 없다. 그들의 음모, 부자들의 음모. 잘났다 정말. 자 보세요. 제가 이쪽에 캔들을요 옆에다가 그냥 옮겨 놓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해 봤습니다. 옆으로 이동했더니요. 여기 보이세요? 이거 이 캔들입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게 중심 라인 캔들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캔들의 중심 라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 지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올라와서 윗꼬리 달고 아주 쇼를 했네요. 그죠? 제가 볼 때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장이. 예. 그러면 목표가를 산정하고 손절가를 산정할 때는요. 간단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왜, 무엇 때문에 수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목표가는요. 여기를 향해서 가기 위함이겠죠. 그렇죠? 여기를 가기 위함 아니겠어요? 이걸 매물대라고 그럽니다. 매물대가 어디 있어요? 매물대가. 대한민국 500만 개인 투자자 중에 대한민국 개인 투자 5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있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5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다. 1,000억이다. 그러면요. 그중에 500억이 0.6%가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500만 명이 총 가지고 있는 종목 개수가 2.9개입니다. 놀랍죠? 그게 매물대예요? 예. 하여튼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예. 0.6%가 대한민국 전체 500만 명의 시가총액의 50%를 갖고 있다는 사실. 예. 그래요. 아주 놀라운 개인이에요. 예.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 야, 큰일 났다. 내일 확 쏟으면. 간단합니다. 뭘 겁내십니까?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삭제를 하고 제가 여기까지만 가져다 놓을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져다 놓고 확대해서 볼까요?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아예 확실하게 갑시다. 편안하게. 예, 그래요.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예, 그래요. 이델리 슬로건이에요. 이런 방송 봤어요? 자, 피디님이 시켰어요. 자, 볼게요. 이쪽에 보면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캔들에 내가 영역을 뺐습니다. 즉, 캔들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을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지점이 이것도 하나의 캔들인데요. 그죠? 네, 캔들인데, 이 지점을 이렇게 하면요. 똑같이 중심 라인이라니까요. 여기는 점선이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만들기 힘들어요.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수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믿는 사람 있습니까? 믿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래요. 훌륭합니다. 종근당.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죠? 종근당. 네, 종근당. 한 가지 더 좀 깔끔하게 보여드릴 것은, 종근당,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거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비교해보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기본 차트 이게 지금 똑같은 차트입니다. 종근당 차트인데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 자리 보시면 이게 5일선 이탈했다니까요. 5일선 이탈했으면 대개 다 매도잖아요. 그리고 꼬리 달고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여기는 지지가 없습니다. 이 양봉에 지지가 없습니다. 그저 이탈했다가 팔고 났더니 고점 매수 팔고 났더니 다시 치고 올라가더라. 그게 바로 종근당이란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이쪽 부분을
이쪽 부분을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차트와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차트인데 어쩌면 이렇게 달라 보이느냐는 거죠. 여기서는 정확하게 지지입니다. 이탈한 적 없어요. 이등평균선. 그 진행형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흐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매매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왜 캔들 강의를 했고 왜 이동평균선을 전혀 다르게 좀 이렇게 좀 툭툭 튀는 행동을 했을까? 그건 이제 종가 단순과 종가 가중, 종가 지수, 어떤 종가 삼각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제가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동평균선 매매는 저는 일단 안 합니다. 아시겠죠? 왜? 잘 맞는 거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꾸 함께하고 자꾸 이런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다음 종목 그 동아제약도 뭐 같은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죠. 동아제약도 우리나라 그 굴지의 1위 기업 아니겠어요, 그죠? 이쪽에서는 제가 화살표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도 음선이 발생하면서 내려올 때 그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올라갈 때 이동평균선과 전혀 다르다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얘도 지금 직전 요 캔들에서 보면요. 중심 라인을 정확하게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 야, 중심 라인 근방에서 지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것도 3분의 1 지점에서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 캔들에다 더블 클릭하시면요. 종가선 차트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 3PD 정도 해놓고 보시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기가 훨씬 좋아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게 하나의 캔들인데요. 실제적으로 캔들은 여기까지 왔었습니다만, 그러니까 밑꼬리, 윗꼬리는 보지 마시고요. 종가가 어디냐. 양봉의 종가, 음봉의 종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의 눈에 좀 익히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 다시 한번 복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방송에서 앞으로 종목을 가져다가 좀 대비해서 좀 강의를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어떤 종목이냐면요. 어디 봅시다. 하나 봅시다. 자, YN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YN텍은 이제 장중에 우리 그 이델리온에서 제가 이제 리딩을 했던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 YN텍이 어떤 회사냐. 그러니까 어떤 회사인지는 이제 기업 그 서머리, 비즈니스 서머리 보면 다 읽으실 수 있어요. 한글만 읽으실 수 있으면. 요 회사가요. 레미콘 사업부하고요. 오늘 아주 그림이 멋졌죠? 레미콘 사업부하고 폐기물 소각 사업, 그리고 이제 골프장 사업이 주요 매출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업이 좀 방대하죠. 그리고 이제 동양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여수, 지금 여수 엑스포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폐기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YN텍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냐면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쪽을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요쪽 부분 보이십니까? 요렇게 해서 캔들이 이렇게 4개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양양, 음양입니다. 양양, 음양. 여기서 양양, 음양. 그 이후에 이 중심 라인 지지하고 지금 올라섰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음선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거 보십니까? 예, 자, 이거를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쯤에서 잠깐 빼놓고 설명을 이렇게 우선 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신호가 오는 게 꼭지점에서부터 이게요,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씩 제가 캔들을 움직이시면 잘 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죠? 요렇게 바로 옆으로 계속 횡보하다가 밑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즉, 관통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캔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는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캔들 개수만 쉬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양, 두 번째, 양음, 양양, 세 번째, 양양, 음양. 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캔들이 나오면, 그래, 시작이구나. 나도 이 종목 딱 보고 회사 어떤 기업 분석 간단하게 좀 보시고, 괜찮구나. 그러면요.
큰돈, 오케이, 몰빵, 이게 아니라요. 처음에 초보자시거든 한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가시는 거고, 내가 주식을 나름대로 좀 기준을 갖고 하시는 분들은요, 한 2, 300,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거지, 무슨 1억 가지고 뭐 한 2억, 3억 만들려고 해서는 그들한테 100%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노름방이 아니에요. 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입니까, 이게. 이건 위험자산입니다. 이건 뭐 원금을 돌려주는 것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본인의 책임이니까 본인의 책임이니까 분명한 손절가를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궁금한 게 있죠. 이쪽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이 친구를 잠깐 밖으로 빼볼게요. 여러분들 화면을 깨끗하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성수당이 얘기했던, 그래, 알았어. 양양음양을 끌고 왔던 이쪽은 뭐냐? 이쪽은 뭐냐라는 거죠. 그죠? 이쪽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끌고 온 거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그럴 만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숨은 쉬시고, 아주 집중을 너무 집중하시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유, 다 서울대학 갔을 건데. 자, 이거 보이십니까? 양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물고 올라왔다가 이게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 라인 밀어버리면 매도입니다. 매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고점이니까. 더 올라가던데? 아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이제 가만히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물론 이제 반등을 합니다만 그거는 어떤 기준은 따로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끌고 왔던 소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어떤 대주주 물량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포라는 표현을 한번 쓰면 안 되고요. 어떤 주체, 그러니까 선도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 회사가 움직였던 선도 세력이냐, 이게 선도 세력이냐. 제가 볼 때는요. 선도 세력은 꾸준하게 바닥에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것이 이제 선도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차트를 좀 줄여볼까요? 네, 제 이야기는 이쪽에서 꾸준하게 꼼꼼하게 올라온 이 친구들을 선도 세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상상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은 이거는 일단은 저는 친하게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왜냐면 이론 쪽에 한번 물려버리면요. 그 이후에 급격하게 급락해버려서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 그래요. 저 YN텍 매수가 6,000원인데요. 이거 어떻게 쓰면 좋죠? 거의 반토막인데 이런 질문이 바로 이런 현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쪽은 웬만하면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즉 원칙적으로 아주 정석적으로 끌고 왔던 그 세력이 밑에서 신호 줄 때가 추가로 올라가는 이런 지점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큰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얘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얘도 일단 목표가는 이 밑둥지를 좀 보시면 그게 훨씬 매도 하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게 좀 확대하니까 깔끔합니까? 그래요. 내려오면서 뚫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그림 괜찮잖아요. 이게 그림이 괜찮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런 그림을 좋다고 그럽니다. 그림 죽이는 걸 이러죠, 그죠? 야, 죽인다. 그럼 여기다 그냥 몰빵 위수 들어가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 종목, 자꾸 종목 보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이후에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절대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강의 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한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저는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음 종목이 이제 크린앤사이언스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자동차 부품주인데요. 여과지 만드는 회사죠. 자동차용 여과지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65%가 넘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크린앤사이언스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쪽에서는 아주 정석적으로 올라왔다가 이런 건 하지 마시라고요. 그죠? 이런 부분은 하지 마시고, 그 이후에 제가 확대를 해서 보면, 이 이후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좀 확 내려오는 모습 보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시작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가 언제 가는 거야? 기다려. 언제 가는 거야? 기다려. 언제 가는 거야? 기다려. 여기서부터 관심 가져봐. 그래? 뭔 관심? 좀 기다려봐. 그렇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좀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놀라지 마십시오. 요것도 이렇게 4개 잡아가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양양, 음양입니다. 양양, 음양. 이 만들어진 이후에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을 눈으로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굳이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거래량에 들어왔다. 그런데 거래량도 여러분들 HTS는 없는 건데요. 제가 한번 밑에다 내렸다가 거래량을 다시 올려서 확인해 놓고 보시면 그저 숨겨놓고서 보시는 게 제일 포예요. 전체적인 패를 놓고 보면 정신없죠. 내 패만 보십시다. 내 패만, 내가 가지고 있는 패만 보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어렵지 않죠.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실 거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보시면서 이 회사는 갈 건지 안 갈 건지만 우리가 판단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목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화면만 잠깐 보여드리고 그림 파일로 가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신팩이라는 종목도 그런 유사한 종목이고요. 아주 뭐 2시간씩 여러분들 종목만 갖다 놓고 하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라공조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인데 이제 OEM 제조업체죠. 자동차 부품 OEM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도 한라공조도요. 그림상은 상당히 멋집니다. 이 차트 줄여보면. 그래서 이 위치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은요, 그림 파일로 다시 넘어가서 제가 좀 시간을 좀 아껴서 좀 가야 되거든요. 시간을 아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림 파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성 소장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그 내용들이 과연 이게 뭐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께 1강부터 오늘 4강째인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풍류 캔들과 라인을 설명해 드리는 강의가 마치면 다음 주부터는 계속 종목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요. 대한민국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절대 외인들한테는 돈을 잃지 맙시다. 뭐 기관분들한테는 잃어도 돼요. 그 돈이 쌈짓돈이니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니까. 허나 외인들한테는 뺏기지 맙시다. 특히 중국, 일본, 제식으로 표현하면 짜장면, 단무지 쪽에는 고추장이 절대 져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유럽발 좀 리스크가 조금 또 부각이 되다 보니까 유럽계 자금들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들이 좀 최근에 많이 빠져나가는데 다시 돌아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대내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참 선진국의 힘이라는 게 잘 알고 봐야 돼요. 선진국의 힘이라는 게 이 정도로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국회가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특혜도 너무 많고요. 이게 잘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그런 말 쓰지 마시고. 자, 이러다 방송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자, 보실게요. 농담이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박수를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요건 이제 코스피 지수를 가져다가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요.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이시죠? 양양, 음양입니다. 그 다음에 요쪽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캔들이 4개가 됩니다. 캔들이 양음, 양양입니다. 그리고요, 요쪽 보이시죠?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긋습니다. 여기서부터 감싸서 쭉 올라오면 여기서부터는 양양양양입니다.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양양음양, 양음양양, 양양양양. 제가 자꾸 양양양양 했더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김양, 박양, 송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그립던 흥겨운 옛 것을 찾아서 잃어버린 옛 것을 찾아서 그렇죠. 어디 갔습니까? 탱자다방, 역전다방,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만 음악다방처럼 일단 추억으로 사라집니까? 그 정겼던 프림 2스푼에 설탕 3스푼 그런 다방들이 많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옵니다.
박스, 예. 엔젤리 라스 뭐 이런 뭐 아주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세 가지가 있죠. 아메리카노, 아시아노, 아프리카노. 그래서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노 찾으면 됩니다. 네, 그렇죠? 아메리카노는 외국인들이 먹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예, 네, 그래요. 그 다방이 그립습니다. 이제 제 세대는 이제 그쪽 다방에 가시는 세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양양을 잊어먹지 말라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김양, 송양, 박양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실게요. 이쪽에 캔들을 이쪽으로 옮겨오면 웃지 마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마르보주라는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서요. 한번 밑에 밀렸다가 다시 오르고 다시 전일 종가 대비 시가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마지막에서는 양봉이 4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양봉이 4개. 이 그림이 상당히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죠. 바닥에서 이러한 캔들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주가는요, 달려가는 겁니다. 아시죠? 그럴 때 여기서도 세파스가 있는 겁니다. 세파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앞서 설명해 드렸던 종목에 대비시키면 딱이야, 딱. 예. 딱입니다. 예, 딱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다시 이제 확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면요.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요쪽도 보시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누구 나오죠? 양음, 양양이요. 1번과 4번은 양봉입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이 양봉 4개, 음봉이 하나 끼는데, 2번 캔들이든 3번 캔들이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놀라운 것은 중심 라인의 3분의 1 지점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가가 신나게 또 갑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굳이 살 필요 없고요.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화살표를 걷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쭉 끌어올리면 양봉 4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보셨습니까? 양양. 그러니까 바닥에서 캔들이 4개, 양봉 4개, 중간에 음봉 하나 끼고 그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캔들이 4개가 나타나면서 쭉 장대 양봉이 4개가 발생하면서 이렇게 풍류 캔들이 딱 감싸고 있으면 거기가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놀라운 것은 저는 놓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친구 만나고 1시간 밖에 나갔다 왔더니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위치는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한번 깊게 밀렸다가 반등을 합니다. 이 자리가 반등인데요. 반등인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캔들을 그렸습니다. 양양입니다. 이게 4개입니다. 여기서는 파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쌍봉입니다. 아셨죠? 기회를 놓쳤거든 그 다음에 기회 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꼭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가는 거 아니야? 웃기지 마십시오. 직전 고점을 뚫을 때 가는 겁니다. 이제는 아셨죠? 그리고 쏟아집니다. 쏟아졌다가 다시 주가가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감싸놓으면요. 감싸놓으면 어떻게 나오죠? 양양, 음양, 김양, 박양, 송양이 아니고 양양, 음양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이제 이 그림은요. 그냥 색상만 노는 겁니다. 색상만 노는 거고. 자, 그다음은 라인은 뭐냐? 라인은 이게 제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요쪽에서부터 음봉이 2개 발생될 때 이걸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 아셨죠? 아들 바닥에서 아들 자 꼭지에서 아들 이쪽에서도 캔들 2개 발생하죠? 그러면 요 검정 라인이 2개가 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는 이 라인을 제가 풍류 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세를 버리고 속사를 떠나서 그쪽에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뉴스에 흔들리지 말고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 그냥 나만의 기준 원칙 지켜서 때를 기다리시면 매매하시기 편안합니다. 이쪽 보이시죠? 캔들 2개 나타난 이후에 주가는 밑에서 보면 어쨌든 이후에 상승을 했다는 거죠. 주가는요. 음봉이 나타났을 때 매수가 들어가는 거지. 양봉이 발생할 때 매수가 들어가면 꼭지입니다. 아셨죠? 웬만하면 음봉 개수가 많을수록 올라갈 확률이 많습니다. 그냥 마냥 빠지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넘어갑니다. 엄마입니다. 엄마는 몇 개일까요? 엄마는요, 죄송합니다. 엄마는 3개입니다.
엄마는 3개입니다. 자, 아들은 2개였었는데 엄마는 3개를 물고 다닙니다. 어머니는 3개를 물고 다닙니다. 그렇죠? 네, 보이시죠? 어머니 3개 물리고 주가는요. 요 캔들입니다. 이 지금 속에 지금 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무지개떡. 이게 3분의 1 지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캔들입니다. 제가 그냥 이 라인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중심 라인에 3분의 1 지점 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주가 가고요. 물론 갑순이 갑돌이 그때 강의 드렸던 이탈해버리면 놓겠습니다만 어머니 발생하고 이후에 또 주가는 이후에 추가로 날아갑니다. 엄마 나타나고 주가는 신나게 갑니다. 다음 아빠입니다. 아빠는 한방입니다. 우리 가족 구성원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화이팅. 참 힘드시죠? 그죠? 요즘 같은 아버지는 그냥 하나입니다. 이제 월급 받으셔서 그냥 한 방에 이제 그 집에다 이제 갖다 드리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쭉 이어졌다가 아빠도 여기서 신호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바로 아빠 캔들입니다.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이렇게 해놓고 제가 줄여서, 현기증 나시죠? 자, 고점에서 하나, 저점에서 하나, 그리고 가만히 옆으로 아빠의 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가 고점에서 발생하게 되면, 곧 이어서 급락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예, 그러죠? 폭풍 전야. 그리고 바닥에서 나타나면, 곧 이어서 주가가 이제 날아가겠구나. 예,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요. 다음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2분이 남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자, 여기서부터는 캔들 개수가 하나씩 늡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단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할머니는 캔들이 4개입니다. 할머니 캔들 4개. 이렇게 오다가 4개가 발생하면 일이 딱 이렇게 꺾어집니다. 할머니 4개입니다. 그 이후에 주가 보면요. 할머니가 정확하게 지지란 형성하고요. 그 이후에 할머니 신났습니다. 역시 우리 대단한 할머니입니다. 예, 할머니가 그 이후에 주가는요. 예, 계속 꾸준하게 가서 이쪽에도 할머니가 나타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할머니가 밑점과 고점에서 보면요. 고점에 있는 할머니 캔들이 더 깁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반등, 기술적 N자형 패턴의 반등 캔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할아버지입니다. 5개입니다. 그 이후에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나입니다. 아들. 그런데 할아버지, 물론 이제 증조 할아버지도 모시고 살기는 하죠. 그러나 제가 보는 차트에서는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는 제일 어른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 드리면 할아버지는 캔들이 마지막 몇 개로 구성되느냐?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성이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아빠는 하나입니다. 우리 집의 기둥이요. 자, 아들 2개, 어머니 3개, 할머니 4개, 할아버지 5개.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후에 주가는 이후에 할아버지 나타난 이후에 즉 조정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예, 조정 후에 주가는요 상당히 크게 날아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합쳐 봤을 때는 이렇게 가족 회의가 됩니다. 이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제가 이야기하는 주식 회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차트 보고 매매하십니까? 이게 바로 기본 차트입니다. No,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는 내가 찾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기준대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시간이 되면요. 이데일리 온에서 저녁에 오후에 내가 늘 하듯이요. 8시 한 3, 40분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추가로 어떤 복귀하는 내용 가지고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아주 고운 밤 되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